저는 붕어빵을 팔면서 손님들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 동료 노점상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점상이 노점이나 하지 뭐 하려고 이런 것까지 받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노점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고 우리도 주권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저와 동료 노점상들은 윤석열 퇴진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518명의 퇴진 투표를 받았고 지금까지 4,000개 넘는 투표를 받았습니다. 붕어빵을 팔면서 손님들께 투표를 해달라고 입을 떼는 게 좀처럼 힘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주인의 무게구나.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 붕어빵 마차의 주인으로 투표하면 붕어빵을 하나 더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러니까 손님들이 자꾸 손님을 데려옵니다. 손님들이 더욱 적극적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윤석열이 결국에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끝났지만 윤석열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붕어빵을 구울 때는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속은 익지 않고 겉만 타버립니다. 불을 너무 약하게 해도 붕어빵은 익지 않습니다. 붕어빵 틀을 너무 자주 뒤집어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온도는 적당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분노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감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독재의 시간을 부활시키려 시도하는 윤석열, 절대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끌어내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정진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촛불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떨리네요. 네.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탄핵이든 체포든 구속이든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 유린 폭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윤석열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란을 음모하고 시민들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공범들에게 모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그게 새벽 1시입니다. 하지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습니다. 모두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 역시 내란 시도의 공범이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은 반드시 작성돼야 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얼마 후면 공개될 건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반드시 빠르게 공개돼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회의록들을 보면 토의 내용에 단 4글자밖에 없습니다. 이견 없음.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이 그런 형태로 공개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고합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속기록으로 공개하십시오. 비상계엄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우리 시민들은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불법적으로 폐기할지도 모릅니다.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보 은폐를 시도해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직원 명단은 구글에 검색하면 이름과 그들이 받는 연봉까지 다 공개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에 누가 일하는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지금 1심에서도 승소했고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대통령실 3심을 기어이 가고야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정보 분패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일의 국무회의 기록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와 이에 부안에 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보를 차단해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계엄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정부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시고 모두 함께 그 증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한 윤석열의 범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활동을 우리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입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광란의 밤에 국회 앞에서 계엄군의 총뿌리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들이 안 계셨다면, 그리고 그 총뿌리 앞에서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놓지 않고 펜을 꺾지 않은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안 계셨더라면 국회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지금쯤 전국의 방송사, 언론사는 군합발에 짓이겨졌을 겁니다. 영상은 모두 검열당하고 기사는 편집당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감춰지고 윤석열의 새 지혀가 세상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 대표자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계엄사 어느 쾌쾌한 지하실로 끌려가서 통닭구이를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전두환 정권에서 행행했던 국가폭력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 치하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포고령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언론을 계엄의 첫 번째 장악, 통제, 탄압, 처단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윤석열이 행하려던 친위 쿠데타는 결코 언론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쿠데타가 잠시 지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 현장 곳곳에는 윤석열이 투하한 괴뢰 계엄군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방통위에 떠리튼 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갖 검열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있는 유희림,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에 이어서 KBS를 장악하겠다고 내려 꽂혀진 파우치 앵커 박장범, 특히 박장범은 다음 주 화요일 KBS 사장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취임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국민의 방송 KBS가 김건희 방송으로도 모자라 계엄군의 계엄 선무방송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개별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시는 지역구에서도 함께 싸워주십시오. 당신의 입장이 뭐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 당신도 탄핵이다, 재선은 없다, 명백히
경고하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이 무도한 폭력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언론 노동자들이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서 이 무도한 반란 숙의 내란 숙의 윤석열을 끝장냅시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하면 콩밥 먹자 한번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김용현! 김용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노현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거리에 한번 나와보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년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탱크가 나오고 헬기가 나오고 그리고 유리창을 공수부대가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더 살아가는 것이 맞나 싶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그 어떤 절차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정말 김건희 말대로 바보였습니다. 김건희가 우리 오빠 바보라는 문자를 봤을 때 저는 저 부부는 그렇게 사나 보다, 부부는 저럴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맞았습니다. 김건희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콩밥도 아깝지만 탄핵시켜 꼭 좋은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시국선언 제안자 사회학과 홍예린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비상계엄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시국선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날에 비상계엄령 떨어진 거를 보고 부모님께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우분들도 전화 주셔가지고 괜찮냐, 지금 계엄령 떨어졌다, 내일 기자회견 할 거냐 연락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무서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러다 경찰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도 생겼습니다. 제가 한 12시쯤에 기자회견 할 거다 와달라라고 요청을 보냈더니 학우분들께서 문자를 하나씩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절대 안 빼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연락 주신 학우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와보니까 서명이 한 20개가 더 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20개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기자회견에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이제 오신다고 하셨던 분들의 한 5배가 넘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제 최종 기자회견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이제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이제 응원해 주셔가지고 기자회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이제 계엄령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지만 우리들의 그만큼 이제 용기를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기를 꺼트리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4시로 기억하는데 저희 그 대학생 시국 대회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제안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끝까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1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328인의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온 2, 3학번 서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시민들의 땀과 피와 노력으로 그리고 눈물로 막아내야 합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 사회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눈물 흘리며 세상을 그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서명을 받기 위해 학교 안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있을 때면 학우분들은 먼저 이렇게 나서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찾아오시고 온 핫팩과 따뜻한 음료 그리고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리스를 선물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12월 2일부터 시작한 연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오늘 328명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모인 것입니다.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전날이 있었습니다. 신청폼에 기자회견에 함께 하겠다고 해준 학우 12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꼭 나오겠다 답장 주셨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학우 40여 명과 함께 시국선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7일 토요일에는 여의도에서 대학생 시국선언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외치는 것을 넘어서 거리에서 외칠 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학생은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주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좇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할 수 있고 그렇게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월 7일 우리 모두 광장에서 만납시다.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제안한 역사문화학과 2, 3학번 황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숙명여대에서 학생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총 2,626명의 학우들이 연명을 해줬고 오늘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는 3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국선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 정부로 인해서 제 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긍정하는 역사 왜곡 세력을 주요 역사기관에 임명했고 결국 제가 꿈으로 여기던 국사편찬위원회마저 역사 왜곡 세력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에서 역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주체가 대학생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학생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명여대 학생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제안하게 되었고
오늘 시국선언 발표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역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우분들께서는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더 큰 목소리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덕분에 힘을 얻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학우들이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끊임없이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반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학생 시국대회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청년 양선경입니다. 엊그제 유튜브로 계엄 선포하는 윤석열을 봤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군인과 경찰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거기서 계엄 철폐, 윤석열 퇴진, 윤석열 체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이 계엄 해제할 때까지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살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몰려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힘을 보여주었기에 계엄을 해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힘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은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했다고는 하지만 윤석열은 지금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계엄령이 정당했다고 하고 국방장관은 더 센 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도록 지금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여전히 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설사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은 다시 쿠데타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때도 탄핵 이후에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계엄에 대한 음모가 진행됐습니다. 그 계엄 문건을 보면은 탄핵 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군대가 나서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 위기에서 회복되려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청량리역 주변에 사는데요. 오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앞장서야 합니다.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서 윤석열 퇴진을 향한 항쟁을 만들어냅시다. 국회 앞에 긴급하게 모여서 계엄을 해제시켰던 그때처럼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냅시다. 그래서 윤석열과 그 쿠데타를 모의했던 그 가담자들을 모조리 다 구속시킵시다. 이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줍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끌어내자!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도 강주에서 올라온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0인데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서 계엄령을 부마 사태 때 부산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러고 또 이상하게도 제가 양산을 타는데 지금도 타고 있어요. 나이 70인데 한 10년부터 타기 시작했거든요. 60대부터 5.18 때 강주에 있었어요. 휴가 때. 근데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친구라고 같이 그때 5.18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총을 쏘는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친구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친구는 허파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18 그 후에 5.18 얘기만 나오면 막 가슴이 이상히 막 몸이 떨려요. 막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요새는 조금 이제 괜찮은데 며칠 전에 지금도 내가 지금 나 계약직이에요. 1년 이렇게 배를 타는 건데 양산을 타고 나가는데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저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리려다가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이제 끝났겠지 하고 뭔 말을 하긴 했죠.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고 다시 돌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마디 있다 보니까 갑자기 계엄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계엄령 얼마나 무슨지 모르시죠? 무섭습니다. 부마 사태 때 부산에 그때 있었는데 쳐다본다고 군발이들 공수부대 쳐다본다고 쫓아와서 군합벌을 내쳐요. 강주에서 5.18이 처음에 일어날 때 나 그때 부산으로 갈라겠어요. 우리 마누라 결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애할 때요. 강주고속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배 나가려고 알아보려고. 근데 갑자기 전대생들이 튀어나가더라고. 무슨 일인고 물어보니까 데모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말이 길어지네요. 나 보고 가려고 하니까 마누라 그때는 마누라가 아니었죠. 애인이었죠.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있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도청 앞에 앉아가지고 전두환 얘기하고 그때 전두환이 소장이었지 아마. 그래가 전두환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이틀 있는데 안 되겠어요. 일단 가야겠다고 갔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한 며칠 알아보고 이제 부산 알아보고 다 돌아왔죠. 강주에. 그러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공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갔죠. 앞에 가서 나도 좀 나서는 사람이라서. 근데 내가 왜 들어가냐면 나중에 심하게 하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좀 무서워서. 그 뒤에 있었죠. 한 100m 떨어져 뒤쪽에 있었을 거야. 근데 총소리가 나서 도망을 갔는데 그 친구가 맞은 거 흘러간 총 안에. 그래서 그때 계엄령 소리를 듣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 그냥 어떻게 놀래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시 2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자는 도망가지 않을란다. 그래 인자 배 안 타도 되고 나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대한민국 지킬 겁니다. 저 김석열이 전두환도 하면서인데 공수부대 촉할도 하면서인데 저게 무섭겠어요. 이 목숨 바쳐서 윤석열 끌어냅시다. 김건희 구속시킵시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8년 만에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되게 8년 만에 뵀는데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잘 지내셨죠? 네, 8년 만에 저도 8년 동안 많이 늙었고, 네, 8년 동안 또 저희가 마음속에 이 불타고 있는 심장이 아직 뜨겁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저희가 그때는 서울 저쪽 시청 광장에 모였었는데 그때 제가 작은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 긴 머리를 보시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하시는데 네, 예상대로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이름이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 시국 선언하는 이 예술인들 선언에도 열심히 올라가고 SNS도 열심히 얘기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벌 떠면서 이 잠을 설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8년 만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잠깐 추우니까 구호 하나 외치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윤석열을 구속하라! 네, 윤석열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빨리 용산에서 데려와서 이 따뜻한 콩밥을 먹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길게 했는데 저는 짧게 끝내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가까운 여기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 머리를 굴리고 계시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딱 이제 8자리 남았거든요. 편하게 얘기합니다. 8자리 남았다. 눈치 게임이야. 니네들 똑똑하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봤을 거야. 빨리 타.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생 오경현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다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법치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이 되더니 대한민국이 갈피를 잃어버렸습니다. 임기 내내 전국 곳곳에서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생 바탕 굴욕 외교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임기 내내 장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심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시키겠다더니 북한도 울고 갈 검찰 독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은 무조건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가며 국민의 고통을 이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아닙니까? 이제 이 무능의 끝 윤석열 정부를 끝낼 기회가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대학생분들께 전합니다. 더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대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5월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심판합시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도 각성시킵시다. 계엄령이 해지되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다시 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또다시 거리로 나오겠습니다. 깨치고 나아가 끝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윤봉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 범죄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입니다. 맞습니까?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따져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따른 자들 모두 내란죄입니다. 맞습니까?
게다가 내란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콩밥 오래오래 먹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중에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결국 우리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하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려고 한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한 시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것도 법이 아닌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한 폭동입니다. 그날 새벽 아까 발언한 청량리 사는 청년 같은 항의하는 시민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총선과 무자비한 폭력 아래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시민들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그날부터 대통령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헌법의 파괴와 훼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은 국회가 지금 즉시 추진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파괴 범죄자인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을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런 내란 범죄의 동조행위입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헌법적 행위를 눈 감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소추에 찬성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막고 혼란을 최소화한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시민의 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을 선포할 자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애초부터 없었고, 시민들의 한거가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할 수 있도록, 범죄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를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재합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10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고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곳곳에서 달려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이후 계엄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교정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경찰 대신 서 있었습니다. 만약 엊그제 12월 3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지 않고 밤새도록 함께한 시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무능한 놈이자 미친 놈이라 치자, 그것에 함께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야비하고 더 나쁜 놈들입니다. 역대 보수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이 없었습니다. 민자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등 다 엉망진창의 정당이었습니다. 맞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끌어다 묻어야 될 때 다시 살아나 다시 국민의 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입니다, 염치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당명도 개정하고 당사도 이동하고 석고대죄도 하고 가식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더 후안무치하고 못된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계엄령 해제를 참석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 쿠데타의 공범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찬성하고 반대를 추진하는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해체시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렇지 못하면 그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시 살아나 이태원, 최상병, 우리 전 국민을 울리고 가슴을 후비키는 그 정치를 할 놈들이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이 날이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이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내년 봄쯤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갈 게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끝장냅시다. 국민의힘 해체시킵시다. 내일 모레 탄핵 이루어지는 여의도로 달려갑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추운 겨울 투쟁하지 말고 추위 오기 전에 끝을 냅시다. 그 길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죄 윤석열을 체포하라.
민주주의를 지켜